제가 새털처럼 가볍게 가자고 말은 하면서 우리 이야기의 주제도 무겁고 이야기 내용도 무겁고 그런가요? 이것도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는 탓일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에게 전달된 정보들의 총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물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생각은 기존의 것들에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생각을 해체하고 새롭게 조합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면서 이 생각의 결과물들로 감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우리들을 고착화시키는 것을 강화시켜 가죠. 왜냐고요? 일단 우리의 몸은요, 동물의 속성상 안정을 원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 코르티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를 통해 우리 인간이 안주하도록 자꾸 유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불편하게 느끼게 하고 위협이라고 느끼게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동물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에 우리에게 전달된 정보들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구성하려는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하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뇌에 속은 거예요. 그저 동물처럼 살라고 말이죠. 자연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인 진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자연이 주는 환경을 피하도록 또 유도를 합니다. 생존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자연은 생존은 걱정도 하지 말라면서 알아서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이 발생되지는 않죠. 그저 정보를 소화해내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지. 우리가 정보를 편식하게 되면 일단 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죠. 내 몸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정보들을 편안하게 세팅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편식된 정보로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들과도 자꾸 부딪히게 되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편한 방식으로 정보를 세팅해뒀고요. 나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정보를 세팅해둬서 결국 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 인간들의 모든 갈등이 벌어지니까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뇌가 우리를 속여버린 탓입니다. 동물의 근성에 내 영혼이 끌려간 케이스인 거죠.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몸에 들어와서 이번 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진화를 해야 하는 그러한 숙명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나예요. 우리들은 이 몸을 잘 쓰고 죽을 때는 이 땅에 두고 호련히 떠나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록이 되면 이 세상의 정보들을 다 쓸어 마셔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세상의 일에 그리고 나의 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요. 지천명이 되면 이번 생에는 우리들이 이런 역할을 부여받고 왔구나 하고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른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어른이 없어요. 나이만 먹었지. 그저 세월만 흘려보냈지 어른이 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어른들이 나왔다면요. 지금처럼 혼탁하지 않죠.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세상엔 어른들이 계셨어요. 정말 본받고 존경하고 싶은 어른들 말입니다. 그런 어른들이 이 세상에 출연을 해서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잡고 길을 놓았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들은 성장을 했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세상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인류가 인과의 사슬로 써내려온 역사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들도 자신들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보호를 받고 성장을 했으니까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갚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물려준 세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도도한 생명의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리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를 수십 년째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자기 혼자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냐며 뒤로 꽁무니를 뺍니다. 맞아.
이건 정말 해결해야 해 하고 한 발 앞으로 나서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아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나요? 잠이 와요? 인과의 법칙은 정말 냉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외면하고 방치하면요, 정확하게 내 앞에 현실로 찾아와서 나를 아프게 할 겁니다. 이건 피한다고 피해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기 훈련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기에 저는 갈채를 보내며 응원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들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어딘가에서 출발을 한 인류는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져 각자 자신에 맞는 환경에 정착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만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에 안주하자 자연은 다시 환경을 비틀어서 민족의 대이동을 일으킵니다. 훈족의 이동, 게르만족의 이동 같은 도미노 현상으로 유럽은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힘에 인쇄술로 지식을 보편화시키고 다시 그 힘으로 대항해의 시대를 열면서 전 세계를 연결시켜 간 겁니다. 잠들어 있던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죠. 이처럼 유럽의 문화가 전 세계를 압도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만큼 희생을 하고 노력한 결과였던 거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생각의 씨앗을 희생 속에서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말들과 생각들이 다 생산이 되어서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발전시킬 때가 온 거죠. 인간의 욕망은 세계대전이라는 결과로 인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달려서 폭주를 하게 되면 공멸을 한다는 사실도 인류에게 각인을 시켰죠. 그리고는 전 인류의 협의체계를 만들어 놓고 평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는 그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화의 번영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축적된 힘은 인터넷을 만들어서 인류를 더 촘촘하게 연결시켰으며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온라인으로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도록 만들어 놨죠. 자유시장 경영체제가 번영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인터넷은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놀랍게도 하나에서 출발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동쪽 어딘가에서 출발한 형제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것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로 합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큰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천부경에서 말한 일시무시일이 일종무종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인류의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이 나라를 건국하신 분들은 크게 하나가 되는 정말 만백성의 나라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의 이름을 지었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